1997년 IMF가 갑작스러운 독감이었다면 지금은 온몸이 서서히 무너지는 만성질환입니다. 미국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냈고 우리 원화의 가치는 이미 처참하게 희석된 셈이죠. 성실하게 적금만 붓던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됐는지 아직도 모르시나요? 현금이라는 썩은 동아줄은 이제 놓으십시오. 지금 당장 갈아타야 할 실물자산과 디지털금은 따로 있습니다.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날 당신의 손엔 무엇이 남을까요? 그 냉혹한 생존 전략을 지금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지금 엔진 오일이 타버린 채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노후 차량과 같습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올랐다거나 경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수준의 칭얼거림으로 넘기기에는 차체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금속 마찰음이 너무나도 선명한 셈이죠. 많은 이들이 1997년의 IMF 외환 위기를 떠올리며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말하지만 사실 당시의 우리는 상처를 입어도 금방 새살이 돋는 젊고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체력 자체가 고갈되어 사소한 감기조차 폐렴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만성 염증 상태가 아닐까요? 골목마다 들리던 활기찬 소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임대문이라는 차가운 종이 한 장만이 덩그러니 붙어있는 풍경이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 하나둘 터져나가며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는 공포스러운 경고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널뛰기를 시작한 환율은 마치 환자의 심박수처럼 불안하게 요동치며 조만간 닥쳐올 거대한 파열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평온해 보이는 일상 뒤편에서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의 붕괴를 직시할 용기가 있는 걸까요? 외국 자본은 우리보다 훨씬 예민한 후각으로 피냄새를 맡고 이미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지금의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 언제 발아앉을지 모르는 구멍난 배와 다름없는 셈이죠. 월급날만 기다리며 착실하게 적금을 붓던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은 이미 밥상 물간을 약탈해 갔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화폐의 가치가 마치 뜨거운 햇볕 아래 놓인 얼음처럼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는 이 상황이 정말 정상이라고 보시나요? 과거의 위기가 외부에서 닥친 해일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내부에서 서서히 썩어들어가는 골다공증에 가깝습니다. 뼈대가 약해진 건물은 아주 작은 진동에도 힘없이 무너질 수 있으며 지금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성장 동력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빈자리를 메우던 억지스러운 유동성 공급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멈춰서서 이 고장난 엔진을 수리해야 하지만 여전히 가속 페달을 밟으며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며 공장의 기계 소리가 잦아들고 학교의 종소리가 멈추는 것은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젊은 피가 돌지 않는 경제는 순식간에 노쇠해지며 한번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마련이죠. 그 위기에는 항상 전조 증상이 있다는 말처럼 환율의 폭등과 금리의 역습은 우리에게 마지막 탈출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침묵의 붕괴 속에서 각자의 생존 배낭을 챙길 준비를 마쳤을까요? 우리를 파면으로 이끄는 가장 잔인한 도화선은 1,000조 원을 가볍게 넘어선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숫자로만 적혀 있어서 실감이 나진 않겠지만 사실상 전 국민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평생을 은행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특히 전세보증금이라는 한국 특유의 기형적인 부채까지 합산하면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전 세계 압도적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번 돈의 반 이상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쏟아붓는 국민에게서 무슨 경제적 활력과 소비의 즐거움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추가 대출을 받는 영끌족들의 눈빛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유동성이라는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계속해서 투여하며 파국을 뒤로 미루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진통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순간 환자가 느끼는 고통은 수십 배로 커질 것이며 그때는 어떤 약으로도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미친 듯이 부채 게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할까요? 자본의 해외 유출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과 대기업들은 이미 원화의 가치를 믿지 않고 달러나 해외 자산으로 안전하게 대피를 마친 상태인 셈이죠. 국내 산업에 투자해야 할 소중한 자본들이 미국 주식이나 해외 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 내수 시장은 점점 말라가는 우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국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애국심이 아니라 무지의 소치 아닐까요?
소득의 불평등은 단순한 빈부격차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반 가까이를 독점하고 하위 90%가 남은 찌꺼기를 두고 다투는 구조에서는 건강한 소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돈이 한 곳에만 고여서 썩어가니 경제라는 강물은 흐름을 멈추고 악취를 풍기며 주변 생태계를 죽이고 있는 셈이죠. 중산층은 이미 하류화되어 무너지고 있는데 통계청의 화려한 숫자 노란만 믿고 안심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정말 기만적이지 않나요? 미국 연준이 돈을 푼 속도보다 우리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낸 속도가 5배나 빨랐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인 팩트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주스 원액에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이제는 단맛조차 느낄 수 없는 맹물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화량이 무려 44배나 팽창하는 동안 일반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산가들이 앉은 자리에서 벼락부자가 되는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노동자들은 벼락거지가 되어버린 이 비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이 모든 갈등과 고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욕망을 빚으로 채워왔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고갈된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지갑을 닫았고 이것은 기업의 수익 악화와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했습니다. 내수 부진이 고착화되면서 성장 동력은 완전히 상실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빚으로 쌓아올린 가짜성이 무너지기 전에 스스로의 발을 뺄 수 있는 최소한의 지능을 갖추었을까요?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고통은 과거에 대충 짜놓은 스파게티 코드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전형적인 기술 부채의 증상입니다. 당장의 에러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덧대온 정책들이 이제는 서로 충돌하며 메인 서버를 통째로 다운시키려 하고 있는 셈이죠. 중앙은행의 엘리트들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휘두를 때마다 우리 통화의 가치는 데이터가 깨진 파일처럼 조금씩 오염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방만한 통화 정책이 미래의 우리에게 얼마나 잔혹한 청구서로 돌아올지 정말 몰랐던 걸까요? 한국은행이라는 시스템 설계자들은 경기부양이라는 목표를 위해 미래의 안정성이라는 핵심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44만 배나 늘어나는 동안 실질적인 부의 가치는 늘어나지 않았고 결국 시스템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한 셈이죠. 이 버그를 수정하려면 금리를 올려 시중에 돈을 회수해야 하지만 그랬다가는 빚으로 쌓아올린 가계경제라는 하드웨어가 타버릴 위험이 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설계자의 고뇌 속에서 우리 원화의 신뢰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블랙박스처럼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솟구치는 현상은 시스템이 스스로 보내는 일종의 커널 패닉 신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불안하다는 공포가 시장 전체에 퍼지면서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이라는 서버에서 로그아웃할 준비를 마친 셈이죠.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보안벽이 뚫렸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왜 이 명백한 시스템 경고음을 무시한 채 여전히 괜찮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접속해 있는 걸까요?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라는 비상 배터리를 꺼내 쓰는 모습은 마치 정전된 건물에서 촛불 하나로 버티는 형국입니다. 비정상적인 개입은 일시적으로 화면을 밝힐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는 셈이죠. 오히려 이런 편법적인 대응은 글로벌 헤지펀드라는 시스템 해커들에게 우리의 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보기에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있는 우리 환율은 조만간 터져나갈 것이 뻔한 아주 맛있는 먹잇감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바둑에서 묘수를 2번 쓰면 진다는 격언처럼 경제정책에서도 편법이 반복되면 결국 시스템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환율 방어선에 투입하는 행위는 미래 세대의 생명줄을 현재의 체면치레를 위해 소모하는 위험한 도박인 셈이죠. 미국 재무부가 우리를 환율 조작국 후보로 지목하며 경고장을 날린 것은 시스템의 표준 규격을 지키라는 마지막 권고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 앞에서 설계자의 양심을 회복하고 정석적인 복구 시나리오를 가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이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단일 실패 지점은 바로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늪입니다. 모든 국민의 자산과 은행의 건전성이 이 콘크리트 덩어리에 저당 잡혀 있으니 집값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셧다운되는 구조인 셈이죠. 금리를 올려 환율을 잡고 싶어도 부동산 대출이라는 뇌관이 터질까봐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인질극에 휘말린 경찰 같지 않나요?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결국 우리 경제의 유연성을 완전히 박멸했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최소한의 기동력마저 뺏어갔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지키기 위해 쏟아부은 유동성은 결과적으로 일반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마르게 하는 독약이 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빚을 내야 했고 결국 쓸 돈이 없어 시장의 활기가 사라지는 내수 실종 상태에 빠진 셈이죠.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자는 문제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국민에게 혁신적인 도전이나 창의적인 소비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이라는 가짜 신상을 숭배하라 우리 경제의 진짜 기초 체력인 인적 자원과 소비 시장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국민의 주머니에서 조용히 돈을 빼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자 가장 비겁한 약탈 방식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니 성실하게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 국민의 무력감을 키우고 있는 셈이죠. 적금을 부어 미래를 설계하던 평범한 사람들의 꿈은 화폐 가치의 하락과 함께 쓰레기통으로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게임 속에서 누가 땀 흘려 일하는 가치를 믿고 정직한 노력을 투자하며 내일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글로벌 자본의 눈에 비친 한국은 이미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삶아지고 있는 위험한 실험실과 같습니다. 인구조는 늙어가고 빚은 산더미인데 정책 결정자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인기 영합적인 돈 풀기만 반복하고 있으니 말이죠. 투자의 기본은 리스크 관리인데 리스크가 시스템 전체에 전이된 나라에 소중한 달러를 묻어둘 바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본의 대탈출이 시작되면 우리는 IMF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가운 외면과 냉혹한 시장의 심판을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보의 비대칭성 뒤에 숨어있는 권력자들은 위기가 닥치기 직전까지도 펀드멘탈은 튼튼하다는 거짓 메시지를 복제해 뿌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개인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미 해외 주식과 금으로 교체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셈이죠. 진실은 뉴스 속보가 아니라 조용히 국경을 넘는 자금의 흐름 속에 숨어 있으며 우리는 그 흔적을 필사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시스템의 전원이 꺼지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손전등이라도 준비해 두셨나요?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저점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 모델이 한계에 부딪힌 임계점입니다. 미래를 팔아 현재의 안락함을 샀던 파우스트적 거래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 뼈를 깎는 혁신 없이는 이 거대한 침몰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인 셈이죠. 과연 우리는 이 붕괴하는 시스템 안에서 서로를 탓하며 가라앉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빛을 모아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수 있을까요? 환율이라는 거대한 댐의 외벽에 실금 하나가 생기는 순간부터 이미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의 신용이라는 물줄기가 통제 불능의 상태로 터져나오려 하고 있는 셈이죠. 외환보유고라는 비상용 모래수머니를 아무리 쌓아 올려도 시장의 압력을 견디기에는 이미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설계자들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긴박한 타임라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건은 바로 미국 재무부의 날선 보고서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동원해 환율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디지털 지문처럼 정확하게 포착해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규칙을 위반해서까지 현재의 파국을 가리려 했던 설계자들의 처절하고도 위험한 알리바이가 깨졌음을 의미하는 셈이죠. 과거 영란은행을 무너뜨렸던 조지 소로스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 우리 원화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번지고 있습니다. 헤지펀트라는 포식자들은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있는 이 가짜 평화의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하게 폭발하기만을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는 현상은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비명이나 다름없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돈의 가격인 금리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시스템의 멀티 오간 페일러, 즉 다장기 부전 상태를 예고하는 셈이죠. 환율이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할 때마다 한국은행의 서버실에서는 정체불명의 경고음이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붕괴의 전조 증상을 단순한 일시적 변동으로 치부하며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인지부조화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프로파일링 결과 지금의 위기는 외부의 충격보다 내부의 판단 착오가 만들어낸 정교한 인재임이 드러납니다. 금리를 올려야 할 결정적 타이밍에 부동산이라는 인질의 안전을 걱정하다가 결국 나라 경제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셈이죠. 환율을 막기 위해 쏟아부은 달러는 허공으로 흩어지고 남겨진 것은 텅 빈 곳간과 더 커진 시장의 불신뿐입니다. 이 치명적인 오류를 수정할 기회는 이제 초단위로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낡은 매뉴얼만 뒤적이며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공식 발표와 현장의 데이터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모순은 우리를 더욱 깊은 불신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뉴스는 연일 위기설은 과장되었다고 떠들지만 정작 환율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원화를 던지고 달러를 매수하고 있는 셈이죠. 이것은 시스템 내부의 반란이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공포가 만들어낸 집단적인 엑소더스 현상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무너지는 제방 위에서 마지막까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운명일까요? 평생을 바쳐 모은 적금이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난 가치를 갖게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강도가 든 것도 아니고 도둑이 든 것도 아니지만 당신의 구매력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에 의해 무참히 베어져 나가는 셈이죠.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은밀한 약탈이며 우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화폐라는 약속이 깨진 사회에서 당신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종이 조각들이 정말 안전한 안식처라고 확신하시나요? 지금 글로벌 실물 자산 시장에서는 은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침묵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과 상하이의 현물 시장에서 은 재고가 반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무언가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공급량은 10억 온스인데 수요는 12억 온스를 넘어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수급 불균형은 결국 가격의 폭발적 상승을 예고하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태양광 패널부터 전기차,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까지 은을 갈구하는 첨단 산업의 욕망이 은이라는 자산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움직이는 은의 가격 변동성은 지금 우리 화폐 시스템의 죽음을 알리는 장송곡과 같습니다. 산업용 수요가 70%를 차지하는 은은 단순히 투자 수단을 넘어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필수 혈액과 같은 존재인 셈이죠. 하지만 한 번 사용하면 회수가 불가능해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은의 특성은 이 자산을 금보다 더 희귀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명백한 가치의 이동을 무시한 채 여전히 가치가 희석된 원화와 달러라는 썩은 동아줄에 매달려 있는 걸까요?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으로 불리며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도전장을 내민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진화입니다.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한정된 수량이야말로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에 지친 투자자들이 찾던 마지막 구명보트인 셈이죠. 지난 15년간 비트코인이 보여준 수익률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화폐 제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증명하는 스모킹 건입니다. 이제는 자산의 증식보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당신은 여전히 낡은 통장의 숫자에만 안도하며 다가오는 쓰나미를 외면하고 계신가요? 포렌식 수사 결과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예금과 적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화학작용에 의해 이미 산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신이 3개월 혹은 6개월 뒤를 기약하며 묻어둔 돈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게가 가벼워져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될 셈이죠. 지금이라도 자산의 구조를 실물 위주로 재편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경제적 자살 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자산으로의 대피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명령이자 절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긴장감은 이제 임계점을 넘어 모든 것이 멈춰버리기 직전의 고요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환율의 폭주와 자산의 고갈, 그리고 화폐 가치의 붕괴라는 세 가지 악재가 겹치는 순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암흑의 세계로 진입할 셈이죠. 이 모든 파국이 눈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무책임한 낙관에 머물러 계실 생각인가요? 당신의 손에 든 그 종이돈이 휴지 조각이 되기 전 마지막 탈출구를 향해 달릴 준비가 되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냉혹한 정적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맹신했던 아파트 신화는 이제 무거운 쇠사슬이 되어 수많은 가정을 부채의 늪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 셈이죠.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며 발생한 역전세난과 경매 물량의 폭주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누군가의 평생이 담긴 보금자리가 증발했음을 의미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처참한 폐허 속에서 집이라는 존재를 투자의 대상이 아닌 생존의 터전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붕괴한 자리에는 각자 도생이라는 잔인한 생존 법칙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행문을 두드려도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거절뿐이며 믿었던 국가의 사회 안전망은 이미 과부하로 인해 멈춰버린 셈이죠. 중산층의 붕괴는 서비의 실종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도산과 일자리 증발이라는 거대한 엔트로피의 법칙을 완성하고 말았습니다. 부의 양극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사회적 사다리가 부러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언론과 정부가 그토록 장조했던 펀더멘탈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기꾼의 변명처럼 공허하게 허공을 떠돌고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라고 부르지 못했던 설계자들의 비겁함이 결국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서민들을 가장 먼저 사지로 몰아넣은 셈이죠. 공식적인 지표들은 회복을 말하지만 장바구니 물가와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삶은 이미 회복 불가능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수십 년간 땀 흘려 일궈낸 선진국의 화려한 이면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운명은 이 파국 이후에 더욱 극명하게 갈라지며 계급의 고착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폐의 희석을 예견하고 실물 자산이라는 방주에 올라탄 이들은 오히려 폭풍우 속에서도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보존하며 승자가 된 셈이죠. 반면 시스템의 정직함을 믿고 성실하게 저축만 했던 이들은 보이지 않는 세금에 의해 가장 처참하게 약탈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왜 학교에서 이토록 잔인한 돈의 속성과 경제적 생존 전략에 대해 단 한마디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걸까요?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썩은 기초기둥을 통째로 뽑아내고 새로운 설계도를 그려야만 합니다. 인위적인 유동성 주입으로 연명하던 좀비 경제를 걷어내고 땀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건강한 순환 구조를 복구해야 하는 셈이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우리는 이 쓴 잔을 마셔야만 다음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정산의 시간을 견뎌내고 다시 한번 기초 체력이 튼튼한 젊은 경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화폐라는 가짜 신상을 숭배하던 광기의 시대에서 벗어나 실물이라는 차가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는 낡은 환상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용광로 속에 던져버려야 하는 셈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맞바꾼 종이 조각들은 중앙은행의 프린터 소리와 함께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경제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당신은 종이의 약속이 아닌 물질의 실체에 당신의 미래를 걸 준비가 되셨나요?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단순한 투자 기술을 넘어 이 혼란한 시대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생존 배낭과 같습니다.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이어지는 실물 자산의 삼각편대는 화폐 가치의 붕괴라는 쓰나미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어선인 셈이죠. 특히 산업의 쌀이자 화폐의 그림자인 은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반등을 준비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공급의 한계와 수요의 폭발이라는 명백한 팩트 앞에서 당신은 여전히 남들이 하니까라는 무책임한 대중의 흐름에만 몸을 맡기실 건가요? 진정한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결정하는 실천의 힘입니다. 홍익이 교수가 던진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잠든 이성을 깨워 생존의 길을 찾으라는 북소리인 셈이죠. 미래를 팔아 현재의 안락함을 샀던 과거의 잘못된 관성을 끊어내고 이제는 현재를 아껴 미래의 가치를 삼아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한 모덱 선택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가족이 마주할 풍경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97년의 IMF보다 더 잔혹하고 긴 터널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 터널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실물 자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며 오히려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과연 당신은 이 거대한 경제적 리셋의 파도 위에서 서핑하며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파도 아래로 영원히 잠기실 생각인가요? 성실함이 배신당하는 시대라고 원망만 하기에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시스템의 결함을 탓하는 것보다 그 결함 속에서 나만의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인 셈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지갑을 열어 그 안에 든 종이의 무게와 당신의 땀방울의 가치를 냉정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흘린 그 고귀한 땀방울의 대가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결단을 내리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세상이 약속한 가짜 가치가 모두 증발해버린 그날 당신의 손바닥 위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당신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당신의 부를 보이지 않는 도둑으로부터 구출해낼 용기를 내보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생존은 아는 자의 몫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의 전유물이며 그 선택의 책임은 오로지 당신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내일이 희망일지 절망일지
그 대답은 바로 오늘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